진화론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물들은 하등생물부터 고등생물까지 직선형 순서로 진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가령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를 거쳐 포유류로 변화했다는 식인데, 이것은 진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점점 진보해 나가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오개념이 확장되면 어류에서 육상생물로 진화했으므로 어류가 가지고 있는 불에에서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진화는 직선형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맹목적인 방산 과정이며 생명의 나무가 가지를 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등과 하등이 없으며 계급도 없고 그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국지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함으로써 개체군 단위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은 수천 개의 복잡한 가지 중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인 생명의 나무로 파악하면 불에에서 폐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선조 척추동물의 폐에서 불에가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에는 일반적으로 경골 어류가 가지고 있는데, 경골 어류는 어류 중에서도 최근에 생겨난 분류군이며 생명의 나무를 통해 해석해보면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에서 불에로 진화했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불에는 부력을 조절하는 기관이고 폐는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폐에서 불에가 생겨났다면 전이 형태들은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또한 생물의 기관을 특정 작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생물이 가진 기관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진화는 중복이 넘쳐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손은 물건을 짚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으며 헤엄을 칠 수도 있고 심지어 땅을 딛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귀는 듣는 기능과 함께 평형 감각에 관여하며 입은 먹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생물로 비유하자면 책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선조 척추동물의 폐는 호흡 기능과 동시에 부력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윈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하나로 두 개 하기라는 합리적 추측을 이끌어냈으며, 숨은 입으로도 쉴 수 있고 코로도 쉴 수 있듯이 둘로 하나 하기라는 논증도 펼쳤습니다. 현생 어류들 중에도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사용하여 호흡을 하는 종이 있으며, 이는 둘로 하나 하기 논증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 중 어떤 형질의 개선과 삭제라고 하는 전이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설명 체계가 확립되었고, 그것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불에는 어류에서 부력을 이끌어내어 이동 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어떤 종에서는 수심을 가늠하거나 청각에 대한 감각기관으로도 쓰이며 소리를 직접 내거나 증폭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흡을 보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의 산만함, 중복, 불완전한 적합성 덕분에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기관이 완벽하게 하나의 기능만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자연에서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갖는 흔한 중복성이야말로 진화를 가능하게 하며 진화론에 담긴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